노년기 내 몸 자가 진단, 발열 손톱 눈으로 미리 건강 체크를 하는 것을 주제로 선생님, 요즘은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기도 애매한데 몸이 전체적으로 지쳐가는 느낌이에요. 70대 김정의 어르신이 천천히 제 앞에 앉으며 건네신 말입니다. 발도 전처럼 따뜻하지 않고 혀는 예전보다 붉어 보이고 손톱은 갈라지는 부분이 늘고 눈도 침침해졌다고 하셨죠. 저는 조용히 웃으며 어르신 몸이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몸은 아프기 전에 먼저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는 늘 겉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작은 변화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몸의 신호는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혹시 요즘 발이 자주 차갑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은 원래 그래요. 나이가 드니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발이 차가워지는 건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발이 차가운 이유는 심장에서 내려온 피가 발끝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거나 다리의 혈관 벽이 지쳐 피를 머무르게 하지 못할 때 흔히 나타나는 신호예요. 걸으면 종아리가 뻐근해지고 발등의 색이 쉽게 돌아오지 않으면 혈의 흐름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죠. 몸은 작은 곳부터 지금 순환이 힘들어요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발은 그 어떤 기관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박만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평소엔 멀쩡하다가 발등이 하얗게 변한 날이 많고 걷다 보면 종아리가 금방 땡겨요 라고 하셨어요. 말만 들어도 몸의 흐름이 조금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검사를 해보니 다리 혈관이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대로 두면 문제가 될 뻔했어요. 그날 어르신이 발이 이렇게 솔직한 줄 정말 몰랐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도 발색, 온기, 걸을 때의 느낌만 살펴도 자신의 몸이 얼마나 지쳤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발은 늘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여기서 잠깐 후킹 한마디. 발이 차가워지면 심장도 지쳐 있다는 뜻일 수 있다. 조금 자극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그만큼 상관관계가 큽니다. 심장이 힘들면 가장 먼 곳으로 보내는 힘부터 약해지기 마련이고 그 결과가 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 양말을 벗고 발을 손바닥으로 한번 감싸보세요. 따뜻함이 잘 느껴지는지, 건조한지, 색이 자연스러운지 그 세 가지만 확인해도 몸의 상태를 큰 틀에서 읽을 수 있어요.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발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제 혀를 볼 차례예요. 어르신 혀 한번 내밀어 보실래요? 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멋쩍게 웃으면서 혀를 천천히 내밀죠. 그런데 혀는 몸속 장기의 상태를 거의 그대로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건강한 혀는 연한 분홍색의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윗면이 두껍게 희게 덮이면 위쪽 소화기관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고 혀 전체가 붉게 달아오르면 몸 안에서 열이 쌓였다는 의미입니다. 혀 가운데 갈라진 자국은 속이 부대껴온 시간이 길었다는 신호고 혀 끝이 유독 붉다면 감정적 스트레스가 오래 머물렀다는 의미예요. 혀는 속 장기의 거울입니다. 최영자 어르신도 기억에 남아요. 며칠 사이에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불편해요. 근데 그냥 나이 탓인가 싶어요 라고 말하며 오셨죠. 혀를 보니 중앙에 길게 갈라진 자국이 분명하게 보였어요. 검사 결과 속을 보호하는 점막이 약해져 있었죠. 식습관을 조금 바꾸고 소화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생활을 조절하자 몇 주 뒤에는 훨씬 편안해지셨어요. 어르신은 마지막에 내 혀가 먼저 알려줬던 거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혀는 숨기지 않습니다.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줘요. 여러분 혀도 지금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혀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혀끝이 붉으면 마음도 지쳤다는 뜻이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면 몸속 미세한 흐름이 흔들리고 그 영향이 혀끝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그래서 혀끝이 붉으면 몸과 마음 두 곳이 모두 지쳐 있다는 의미예요. 이럴 때는 무조건 휴식이 필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천천히 산책하며 따뜻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혀는 몸의 상태뿐 아니라 감정까지 드러내는 곳입니다. 혀 끝의 색은 어떤 마음이 머물러 있는지 보여줘요. 혀는 말보다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손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손톱은 정말 정직한 기록지예요. 세로로 얇게 그어진 줄은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고, 가로로 굵은 줄이 생긴다면 몸이 크게 지친 경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손톱이 뿌옇게 흐려지면 간 기능이 부담을 느끼고 있을 때 흔히 보이고, 손톱이 노랗게 변하면 혈당이 흔들릴 때 자주 나타납니다. 손톱 끝이 숟가락처럼 파이면 철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손톱 주변이 자주 뜨겁게 붓고 아프면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예요. 손톱은 작은 곳 같지만 몸 전체의 균형을 아주 빠르게 알려주는 창입니다. 매일 손톱만 봐도 몸의 어제와 오늘을 알 수 있어요. 박기주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손톱이 노랗게 변하길래 곰팡이로 생각하고 약만 계속 바르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색이 점점 더 짙어졌어요. 검사해보니 몸 안에서 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었고, 초기 당뇨 상태가 이미 시작된 뒤였죠. 손톱이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어르신은 손톱은 속일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며 생활 습관을 크게 바꾸셨어요. 여러분의 손톱에도 분명 작은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색이 자연스러운지, 끝이 갈라지는지, 줄이 깊어졌는지, 그 작은 것만 봐도 몸의 여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손톱은 작은 경고등입니다. 손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손톱은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자라기 때문에 지나온 몇 달의 몸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현재 보이는 손톱의 윗부분은 한동안 몸이 어떤 균형을 유지했는지 보여주고, 아래쪽 새로 자라는 부분은 오늘의 몸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손톱을 매일 들여다보면 과거의 피로와 현재의 균형을 함께 읽을 수 있어요. 손톱은 건강의 작은 역사책입니다. 매일 조금씩 쓰이고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죠. 손톱을 보는 습관만으로도 몸은 훨씬 빨리 발견되고 더 빨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신호, 눈입니다. 눈은 몸의 안쪽에서 생긴 변화가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기관이에요. 흰자가 노랗게 보이면 간에서 피로가 쌓여 몸을 맑게 정리하는 기능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고, 눈동자 주변이 푸르게 보이면 심장에서 내려오는 흐름이 예전처럼 힘을 내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눈 밑이 검게 그늘지면 몸속 수분의 흐름을 잡는 기능이 지쳐 있다는 의미예요. 아침마다 눈이 끈적거리거나 빛이 번져 보이면 염증이 오래 머물렀다는 뜻이죠. 눈은 숨기지 않습니다. 몸 안의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주 투명하게 보여줘요.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몸은 괜찮은데 사람들이 자꾸 피곤해 보인대요 라고 말하며 오셨죠. 그런데 눈을 보니 흰자가 아주 은근하게 노란 빛을 띠고 있었어요. 검사해보니 간이 몸을 정리하는 힘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생활을 조금 조절하고 휴식을 늘리자 표정도 밝아지고 눈빛도 훨씬 맑아졌습니다. 어르신은 눈이 먼저 알려줬네요 라고 말했어요. 눈은 정말로 몸의 창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의 눈은 어떤 상태였나요? 그 작은 변화가 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 이야기를 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눈빛이 흐려지면 일상이 흐려진다. 이건 감성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노년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눈이 흐릿해지고 주변이 번져 보이면 걸음이 느려지고 넘어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노년기 골절은 몸 전체의 회복력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눈 건강은 곧 안전관리이기도 해요. 눈이 밝으면 생활도 밝아지고 표정도 살아나고 기운도 함께 올라갑니다. 눈은 몸뿐 아니라 삶의 빛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발과 혀와 손톱과 눈, 이 네 곳은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발이 차갑고 손톱의 색이 흐려지고 혀가 하얗게 덮이고 눈 밑이 검게 그늘지면 몸 안의 흐름이 여러 곳에서 조금씩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발이 따뜻하고 혀가 자연스럽고 손톱의 색이 편안하고 눈이 맑다면 몸 안이 고르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몸은 절대 한 부분만 나빠지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지금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조용히 읽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 가기 전에 몸이 먼저 알려준다. 돈이 많이 드는 검사보다 먼저 볼 수 있는 곳이 이 네 곳이에요. 발의 온기와 색, 혀의 촉감과 색, 손톱의 변화, 눈의 투명함, 이 네 가지만 매일 살펴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 관리의 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신호를 줄 때 절대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 정직하게 알려줘요. 우리는 그걸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몸은 늘 먼저 답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찰입니다. 발이 예전보다 차가운 이유, 혀가 붉어진 이유, 손톱이 변한 이유, 눈빛이 흐려진 이유, 이 모든 건 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나를 좀 돌봐줘 라고 말하는 편지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몸의 작은 신호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몸은 돌보는 만큼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지금 이 관찰하는 순간부터 건강해집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여러분 편입니다. 예방이 최고의 건강 지킴이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